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첫날인데요.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89, 또 주요 종목들도 아침보다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가장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거래도 아주 뚝 떨어졌고요. 전체 지수도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약간 플러스가 나기는 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거래소가 쉬면서 코스닥 쪽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2차전지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순환매지만 그렇게 모양이 좋은 그런 순환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끌어왔던 조선 방산, 또 이제 반도체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약간 플러스가 나기는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중소형주들, 소부장 이런 쪽들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전체 시장 체감 지수로는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합 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16%, 그래서 3,92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1.06% 플러스 92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전체가 주춤한 가운데 코스닥 쪽이 그런대로 또 플러스가 났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약간 플러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나머지 종목들은 대단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거래 대금은 시장의 활기, 시장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어찌 보면 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인데요. 거래 대금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11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한 보름 전만 해도 20조를 넘어섰거든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도 한 14, 5조는 유지가 됐었는데 어제 오늘은 11조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다. 시장이 활기가 뚝 떨어졌다.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력한 조정장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 대금이 11조 7천억이면요. 약세장 지표입니다. 한 15조는 넘어야 그래도 좀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시장 전체로 거래가 뚝 이렇게 끊긴 그런 모습입니다.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1조 7천억이니까 코스닥 시장 규모가 삼성전자 한 종목보다 못합니다. 시총으로 따졌을 때. 그런 걸로 봤을 때 11조 7천억이면 코스닥 치고는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그런 쪽으로만 조금 매매가 되고 전체로 봤을 때는 코스닥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종합지수 그래프인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이죠. 생명선이자 또 심리선이다.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들이 자리를 해야 이런 장은 좀 살아있다. 최근 1년간은 요 21선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10일간 이렇게 보시면 요 21선 아래에 이렇게 일봉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음봉들이 대부분이죠. 하루만 양봉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음봉입니다. 음봉이라는 거는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밀리면서 끝났다. 매도 우위의 시장이었다. 팔자가 사자를 이기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관건이 요 21선 위로 일봉이 올라서는지를 봐야 될 텐데 최근 10일간은 그 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1선 위로 올라설 때까지는 시장은 조금 방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20조를 이렇게 넘어서다가 오늘 같은 경우 11조입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한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의 매매 활기가 매매들을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죠. 관망한다는 얘기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관망세가 굉장히 짙은 그런 시장이다. 이런 시장은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기보다는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방어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선 위로 일봉이 올라서면서 거래가 지금 11조인데 그래도 한 15조 정도 위로 이렇게 올라섰을 때 전체 시장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좀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여기 10분봉입니다. 오늘 10분봉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높게 출발했다가 얻어맞았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횡보하기는 했지만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죠. 힘에 겨운 그런 모습이죠. 최근 한 3일간 이렇게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일간 이렇게 보시더라도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항상 얻어맞는 밀리면서 끝나는 매도 우위의 시장이 연 3일째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도 생명선인 21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다. 한마디로 한계를 보여준 관망세가 짙은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이렇게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2150억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였다 하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1700억 매도 우위였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조금 사다가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요. 개인들이 한 이틀 한 5천억 팔다가 오늘은 한 520억 매수 우위였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 우위해 주다가요. 오늘은 2300억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최근 흐름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매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매매 추이를 보면요. 요 빨간색이 이제 매수 우위고 파란색은 매도 우위인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시면 사자 팔자가 한 반반 정도 되죠. 오늘은 1600억 매수 우위했지만 전일은 2조 2천억 대량으로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1500억, 6천억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팔다가 어제는 1조 7천억, 오늘은 또 이렇게 950억 매수 우위했는데요. 개인들도 일정한 패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도 매수가 갈리고 있다. 다만 최근에 기관들이 근한 6조가량 이렇게 매수해 주다가요. 오늘은 한 22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사주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맛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매도 우위로 또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그때그때 시장 추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강세장인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한두 달 추세적으로 이렇게 매수 우위해줬죠. 그런 패턴하고는 조금 지금 시장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고객의 예탁금이 77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11월 초에 88조까지 갔다가 지금 77조니까 한 10조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 다시 이렇게 주식을 사거나 그러지를 않고 돈이 조금 빠져나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어쨌든 후행 지표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뒤늦게 돈이 들어오고요. 지수가 빠지면 좀 뒤늦게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최근 시장이 한 달 넘게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개인들 예탁금도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은 개인들 고객 예탁금하고는 조금 달리요. 요거는 좀 중장기, 좀 보수적인 그 투자자들이 펀드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죠. 근데 이쪽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4월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98조인데요. 4월 초 대비했을 때 근한 70조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 주식 자금이 증시로 한 100조 정도가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자금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다만 이 자금들이 주식을 이렇게 활발하게 사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금요일 전주 미국 시장 이렇게 보면요, 전체적으로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다우가 이런 그림입니다. 하락세를 멈추고 이렇게 상승으로 살짝 돌아선 그런 모습이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약간 플러스가 나면서 21선 위로 이렇게 돌아선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니케이, 대만 다들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비슷해요. 독일, 프랑스, 독일, 프랑스는 이제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오늘 상해 플러스 0.5%, 항생 플러스 0.7%, 아시아권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하고는 중국 시장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약간 플러스가 났어요. 네, 금요일 밤 미국 시장이 그런대로 보합 플러스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시간 외에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큰 폭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폭도 크지만 아침 대비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0.86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폭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애플이 이제 금요일 날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프로 보면 그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오늘 시간에는 마이너스 0.84%, 테슬라가 마이너스 1.1%, 구글, 알파벳 A가 마이너스 0.87%. 그래프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1%. 엔비디아는 오늘 또 이렇게 빠지면서 전체 추세가 약간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이제 시간외에서는 마이너스 1.1%이기는 하지만 전체의 그림 모습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죠. 다음에 네이버도 이렇게 보시면요, 요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1선을 못 뚫고 이렇게 힘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제가 이제 조금 달리 보는 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최근에 이렇게 별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1선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요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요, 추세선을 이렇게 네이버 추세선 이렇게 그어 보면요, 요런 모습이거든요. 추세선으로 봤을 때 전체 큰 흐름은 요 추세선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추세 바닥에 이렇게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는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추세 바닥에서 조금씩 사도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동안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건 한 반년 이상 이렇게 횡보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가격대에서 팔기에는 조금 미련이 남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두나무 합병 얘기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얘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오히려 빠질 때 조금씩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하나웨어로 이 방산주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전쟁이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방산업종은 앞으로 이제 성장성은 좋지만 현재 그래프로 봤을 때 확실한 이렇게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 팔아야 된다. 제가 요 추세가 깨질 때 아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파셨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안 파셨다고 그러면 이제 매도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되지, 여기에서 지금 매도하기에는 조금 늦었죠. 신호가 나올 때 바로 이렇게 매도했으면 다행인데 아직까지 못 파셨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가격 정도에서 다시 이렇게 팔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못 파셨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웨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추세가 좀 무너지면서 매도 신호를 보였는데요. 하나웨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데 되고 낮은 가격에서 팔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등이 될 때라든가 그럴 때 기회를 봐서
이것도 이제 길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팔거나 안 그러면 아예 중장기로 길게 보고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저 아래 한 2년 전부터 제가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지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최근에 조정은 이렇게 많이 받았지만 수익이 많이 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산조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중공업 이렇게 추세에 이어보면요. 이런 추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뭐 달리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고점 대비 조정은 많이 받았지만 길게 보고 오히려 지금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이 충분히 깊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선주하고 방산주는 조금 다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가격대가 추세의 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은 이제 순환매성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제 헝가리 진출, 그쪽 공장 완공했다 그래서 그런 호재가 뜨긴 떴지만요. 그래프상으로 봐도 조금 이렇게 반등해 줄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산, 조선, 그동안에 시장을 끌었던 전력 설비 이런 쪽들이 최근에 좀 주춤하면서 순환매로 로봇주들도 이제 바짝 이렇게 올라줬고요. 오늘은 또 2차전지주들이 순환하면서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LG엔솔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 한 달간 이렇게 조정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근데 전체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요 추세선이 아주 단단하죠. 그러죠. 요 추세선만 닿으면 이렇게 힘있게 뻗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랬고요. 지금 다시 요 추세 바닥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매수해도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엔솔은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는 현재 그렇게 호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SS 여기 이제 AI 그 데이터 센터 여기 이제 전력 그 수요를 ESS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당을 해준다. 에너지 저장 장치 요것 때문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포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내년 내후년이면 ESS 관련 매출 비중이 내년에는 한 2배 정도 27년에는 한 10배 정도 이렇게 이쪽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배터리 쪽은 그렇게 크게 좋아진 게 없지만 ESS 쪽은 그런대로 또 실적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AI 데이터 센터 요 그 수요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래서 LG엔솔은 그동안에 배터리 그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주가가 재미가 없었다고 그러면요. 최근에는 ESS 관련해서 얘기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LG엔솔뿐만 아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근 이렇게 흐름을 보면 3년 동안 그동안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렇게 하락만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많이 바뀌었고 그동안에 악성 매물들 못 팔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그런 매물들도 어느 정도 좀 팔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에코프로, BM 다 비슷하죠. 삼성 SDI, LG엔솔 이런 것들 주봉으로 보면 이제 하락세가 이렇게 상승세로 조금 돌아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쪽들도 이제는 좀 빠질 때마다 좀 담아도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에코프로 BM 같은 것도 이렇게 그래프 추세 이렇게 그려 보면요. 이런 모습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 추세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살짝 반등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또 반도체도 지금 약간 주춤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쪽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순환매로서 이쪽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팔 그런 업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증권도요. 재료가 많죠. 실적도 4분기에는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 아마 그때에도 또 한번 탄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3차 상법 개정도 금년 안에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좀 알려진 얘기이긴 하지만 또 막상
그게 법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거래 대금이 대폭 늘어났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4분기 실적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발표가 될 때는 또 한번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요. 미래에셋증권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조정은 굉장히 깊지만 지금 가격대는 또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지점이다. 자사주가 20% 넘기 때문에 상법 개정되면 그런 차원에서 또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오늘 한 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한 1년 넘게 이렇게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방향을 상승적으로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침이 굉장히 심하기는 한데요. 요 추세선 바닥권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삼성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지금 가격대는 최근에 좀 오르기는 했지만 장중에 좀 주춤하다고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빠지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매수 가격으로서는 그런 대로 부담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전비주원 오늘 약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 21선이 단단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60일선이 이렇게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매도가 한 500만 주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다시 이렇게 반등한다고 그러면 공매도 그 물량은 환매수로 오히려 그 대기 매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수급에서도 굉장히 좋다. 가격 면에서도 반도체주 중에서는 가장 그 주가가 좀 덜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정도는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용으로 많이들 들어와 계시는데요. 팔지 말고 좀 이렇게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지금 시장은 이렇게 그래프 보셔도 아시겠지만 21선 아래에 이렇게 음봉들이 위치하면서 썩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거래 대금도 거래량이죠. 20조를 넘어서다가 지금 11조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시장의 활기도 뚝 떨어진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도 지금 되는 그런 시점 같고요. 가격 조정도 받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지만 이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등했던 시장들은 예전에 조정을 받을 때 보면 깊게는 한 30%씩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4,200포인트에서 3,900이니까 10%도 안 되는 정도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간 조정까지 이렇게 같이 거치고 있는데 손절매 그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주식을 쉽게 팔아버릴 만큼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시장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제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그러면요. 시장에 돈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들 자금이 펀드 쪽으로도 그렇고 일반 그 계좌로 들어온 자금만 해서도 한 100조가량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강세장에서도. 그래서 이번 시장은 아직까지도 수급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다시 상승할 때 상당히 강하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은 거래 대금이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간 조정 또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다.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